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이 최근 밝힌 3나노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은 그간 공식적으로 3나노 공정을 3나노 1세대 공정인 GAE와 3나노 2세대 공정인 GAP로 나눠왔습니다. 삼성은 올 2분기에 1세대 3나노 공정격인 GAE를 내놓고 내년에는 3나노 2세대 칩인 GAP를 내놓게 됩니다. 이 객관적으로 3나노는 어렵습니다. 새 EDA 도구 툴 외에도 삼성이 새로운 설계 규칙을 채택하면서 이 공정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구조를 최초로 바꾼 게이트 올 어라운드 제조 기술의 연착륙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3나노 공정에는 그 새로운 리소그래피, 새 식각 등이 결합돼야 하기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3나노 라인에서 생산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이정표를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이 여기에서만 그치면 안 되는데요. 이 삼성의 발표도 꼼꼼히 따져보면 허점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뜻 눈에 잘 띄지 않는데요.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전에 TSMC의 3나노 발표에도 허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기술 심포지엄을 통해서 3나노와 관련한 이런저런 사항을 공개했었는데요. 이 TSMC가 3나노도 무려 5가지 세부 공정으로 나눠서 3나노를 운영한다는 점을 밝혔지만 N3와 N3E만 로드맵을 밝혔을 뿐 이후 파생 버전인 새 공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N3P, N3S, N3X 같은 공정이죠. 이 N3 노드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양산을 시작해서 내년 1분기 칩을 내놓게 되는데 수율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N3E 노드의 경우도 내년 2분기에 양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양산 일정이 나오지 않은 N3P 같은 경우는 그 상식적으로 출원할 때 빨라야 내년 4분기나 2024년 상반기에나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삼성 3나노도 이런 허점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일단 그 삼성은 2분기 마지막 날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가능한 3나노 생산 라인에서 칩 생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용된 노드의 구체적인 버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3나노 1세대 버전인 GAE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GAE 노드를 통해서 칩을 만들 회사도 삼성 내부 칩이 확실합니다. 엑시노스 칩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죠. 다른 외부 팹리스 칩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특히 삼성 발표에서는 대용량 제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용량 제조는 프로세서 노드가 상업적으로 사용될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으면 삼성의 발표는 3나노가 생산 중이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당한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수율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할 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삼성은 공식적으로 3나노 1세대 칩인 GAE가 그 삼성의 5나노 공정에 비해서 전력 소비량은 45% 줄일 수 있고 성능은 23%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크기, 칩 크기는 16% 줄었다고도 했습니다. 이 겉으로 보면 굉장한 진전 같지만 현 시점에서 3나노 1세대 칩인 GAE의 사양이 삼성이 이전에 밝혀왔던 초기 주장에 부합하는지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기술적인 제약 때문에 현 시점에서 더 후퇴하는 상황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삼성이 초기 주장 밝혔을 때는 그 기준점이 7나노였고 이번에는 5나노 공정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볼 때 이전 주장에서 얼마나 더 진전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전 주장보다 더 못한 사항인지 칩 성능이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다행스러운 대목은 시장에서 더 주목하고 있는 3나노 2세대 칩인 그 GAP와 관련해서 이 삼성이 기능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밝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삼성은 GAP가 기존 5나노 공정으로 만든 칩보다 전력 절감은 50%, 성능 향상은 30%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크기는 35% 더 작아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3나노 1세대 칩인 GAE와 2세대 칩인 GAP의 사양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특히 그 기준점도 5나노 공정 칩으로 똑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GAE와 GAP로 가는데 얼마만큼의 성능 업데이트가 될지 가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분명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GAE와 GAP 모두 양산이 언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제시된 날짜가 없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고객 확보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양산 수율과 연계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 파운드리는 그 팹리스가 찾아주지 않으면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 3나노 2세대 칩인 GAP의 경우는 그 엑시노스 칩이 아니라 외부 팹리스에게 적용할 공정이기 때문에 생산이 가능하다고 저절로 고객이 찾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이 3나노의 어려운 경쟁 환경을 고려해 볼 때 그 어떤 것도 당연시 여기기보다는 하나하나 검증해 가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삼성의 발표는 그 자체적으로 역사적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라이벌인 TSMC의 경우는 3나노도 핀백 공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 TSMC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2나노 칩을 내후년인 2024년에 시험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대량 생산은 그 이유가 되겠죠. 빨라야 2025년, 2026년은 돼야 할 것입니다. 삼성이 올해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꾼 3나노 1세대 칩, 내년에 3나노 2세대 칩을 일정대로 내놓게 된다면 TSMC보다는 2, 3년, 크게는 4년이나 빠른 것입니다. 이는 삼성이 TSMC보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 트랜지스터에 대한 경업 축적이 최소 2년 이상 많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잘만 된다면 이것 자체로 삼성의 장기적으로 확실한 이득을 가져오는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퀄컴 등 주요 고객이 스냅드래곤 8 시리즈와 같은 고성능 칩을 삼성에서 TSMC로 제조사를 갈아탈 정도로 TSMC와 삼성의 격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삼성은 TSMC에 비해서 5나노와 4나노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삼성이 이번에 먼저 생산을 공개한 3나노도 이전에 기술적 문제를 뒤집고 충분한 장점이 있음을 보여줘야 시장의 회의적 시선을 돌릴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삼성의 3나노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